반갑습니다. 제시강 주가 형성의 기본입니다. 예,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운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운칠기삼. 운칠기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엔 전문가도 없고 영원한 고수 같은 것도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이걸 영상으로 제작해서 떠들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1대1로 수익률 대결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길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10년을 하면 자신이 있는데 한 달, 일주일, 1개월 하면 제가 아마 승률이 반도 안 될 겁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수익이 나긴 했지만 수익이 난 시점부터 또 끊어서 생각하면 한 달 동안 별로 탐탁치 않은데? 이렇게 되는 것도 맞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운칠기삼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게 얼마나 이 운을 배제를 하고 이 길을 살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운을 다른 걸로 표현하면 때입니다. 때. 예, 이 시점에서 제가 목욕탕에서 미는 때 이러면 저 친구 진짜 썰렁하네 이런 말씀을 하실 건데 예, 그 때 말고 이제 시기를 말을 하는 거고 이 시기에서 어떤 걸로 우리가 뭔가를 예측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숫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숫자. 화폐라는 것 자체가 수학의 발전에서부터 비롯이 돼서 화폐가 나왔고 주식시장도 사실은 다 주가 이런 것도 모두 숫자니까 숫자로 예측을 해야 된다. 여기서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런 어떤 뭔가 와닿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한층 발전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모두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실 것이다, 제가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현실이 되겠냐마는 확실한 건 여러분이 이 운에 의해서 수익을 못 내고 주식시장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실력만큼은 주식 투자를 하는 실력만큼은 저하고 함께하면 매일 강해질 겁니다. 전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오늘이 제일 잘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계속 쌓여왔으니까. 하지만 수익은 실력하고 또 무관한 부분이 크더라. 요건데 어쨌든 그러면 세 가지 법칙 뭐냐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다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 피곤하게 하면 결코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 간단하고 재밌게 하는 게 이 숫자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숫자에 대해서 약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수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재미없는 부분을 딱 빼고 주식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파레토의 법칙 대체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위 20%가 80%를 하위 80%가 재화의 20%를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롱테일 법칙은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 하위 80%의 가치가 올라갔다. 왜? 상점이 있습니다. 그럼 물건을 진열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한계가 있으니까 잘 팔리는 물건 위주로 진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은 무한정으로 진열을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상위 20%가 아니라 하위 80%의 매출이 좋아지더라. 이런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 거. 그럼 자연 속에서 어떤 수학 법칙이 나타나는 부분을 주식시장에 적용을 해보자. 요거까지 해서 세 가지 법칙인데 이게 보시는 분들이 아니 저게 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일리가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이 주식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찰을 해왔고 거기서 얻은 결론이며 이걸 제가 적용을 해봤더니 이런 사고를 적용을 해봤더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더라. 예, 물론 또 이게 나쁜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 투자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시고 적어도 이 상식선에서 채워나간다 생각하시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파레토의 법칙.
상위 20%가 80%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건데, 여러분들 백화점 가보시면 이 백화점에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직원이 사람보다, 손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흑자 나고 있습니다. 왜? VIP 20%의 VIP 고객이 매출 80%를 담당합니다. 나머지 80%의 고객이 매출 20% 담당하는데, 이 매출까지도 저마진이라서 실제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불황에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상습 운전자들, 이 상습 운전자들, 그러니까 사고 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요 20%만 제거하면 굉장히 클린해집니다, 도로가. 근데 뭐 사고 나면 또 면허 따고, 사고 나면 또 면허 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삼진 아웃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교통사고도 상위 20%가 80%의 사고를 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분명히 보험 사기도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자연 법칙에 의해서 형성이 되더라. 그리고 세금,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낸 세금은 우리가 받는 서비스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뭐 진짜 뭐 몇천억짜리 건물 갖고 계신 분께서 아니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저러지?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불편하시겠지만 현실입니다. 예, 저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올해는 이제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낸 세금으로 그럴 입장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세금도 상위 20%가 80%는 내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세를 지고 있는 거고, 또 부유층은 자기들이 이 부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면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니까 뭐 또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서로 가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편가르기를 너무 하는 바람에 서로 이제 미워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트래픽 발생 사용자 상위 20%가 80%인데, 이건 인터넷이다 보니까 훨씬 심합니다. 2대 8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데, 제가 예전에 한번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트래픽 사용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쓰는데 이것마저도 모자라서 여기 무결 표시가 되어 있는, 도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쓰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자료실 운영하고 있던 때였고, 그래서 자료실 접었습니다. 물론 이게 계기가 된 건 아닌데 뭐 여차여차해서 접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상위 20%가 80%의 어떤 가치를 창출을 해낸다 라는 거, 이게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조금 서론이 길어지긴 했는데, 반대의 경우는 보면 하위 80%의 남녀가 연애 경험의 20%를 창출해냅니다. 그리고 하위 80%의 축구 선수가 20%의 골을 넣습니다. 하위 80%의 국가가 올림픽에서 20%의 메달을 땁니다. 뭐 이것보다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 심화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2대 8이라는 이 비율이 맞춰지는 것은 이 숫자의 숨은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하고 질소가 78대 22, 사람 몸에 물이 78, 살이 22, 살코기가. 그리고 정사각형에서 원을 그리면 요 원 안에 있는 게 78, 요 짜투리가 22,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행동도 자연 법칙의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물리네? 여기서 주식 시장의 어떤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그럼 자연에서 어떤 숫자 패턴을 찾으면 되겠구나. 자연에서 숫자 패턴이 뭐가 있지? 요렇게 가다 보면 이제 피보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10일간은 피보나치, 예, 맞습니다. 그걸 다루기에 앞서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피보나치를 받아들일 때 이 선을 그으면, 피보나치 선을 그으면 이게 자연 법칙과 같은 어떤 비율이고, 이게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비율대로 되는 부분에서 어떤 반응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유용한데 여기서 반등 나오고 하다 보면 나중에 까먹으면 여기서 반등 나온다 했던가? 여기서 반등 나온다 했던가? 근데 반등이 왜 안 나오지? 하다가 그냥 에이 뭐 쓸모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루는 거고 자연적으로 뭐 2대 8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도 반드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왜?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율 2대 8 하나. 그럼 투자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22%의 손실을 감수를 해서 78%의 수익을 얻는다. 뭐 이게 이제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판다는 개념과 똑같은데 제가 그 앞에 올려드린 영상 그 빗썸 상장 관련해서 이원 컴포텍이 아직 그 4개 중에서 안 올라 있습니다. 오히려 내렸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한 마이너스 22% 얻어 터질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한번 해보자. 빗썸 상장할 때까지. 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이 얼마냐? 한 200만 원 날리면 뭐 기분 썩 나쁘겠지만 기분이 그래도 뭐 아쉽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마음인데 한 마이너스 2천을 날린다? 아, 야, 안 돼. 그래서 결론이 그러면 한 22% 손실 감수하니까 1,000만 원만 투자를 해보자. 네, 요겁니다. 1,000만 원. 그리고 오르면 이 정도 먹고 나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리면 이 정도 손실 봐야지. 근데 그러면 뭐 1억 투자 그럼 2,200만 원이 날아가는데 2,200만 원 투자하기에는 이 회사 너무 아무것도 없어. 깡통. 예.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적용할 때도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막 지르지 마시고 22%의 손실이 났을 때 괜찮은지 요거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신금속 내가 얼마를 손해보면 못 견딜까 따져보시고 딱 그만큼만 넣으시면 됩니다. 네,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요 마음으로 해서 뭐 이거를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먼저 생각하셔가지고 이 정도 손실 나도 괜찮겠다 하는 거 딱 그 정도 투자하시는 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넣는 겁니다. 예, 요거 하나. 그리고 롱테일 법칙은 뭐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나온 건데 아마존에서 잘 팔리지 않는 책들이 온라인 판매를 해보니까 오히려 매출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더라. 구글 애드센스도 소규모 광고주들 그 전에는 대형 광고주들만 접하다가 소규모 광고주 매출을 하면서 이게 모여서 기존의 대형 광고주들은 능가를 하더라. 그러니까 꼬리가 오히려 몸통을 앞지르는 형상. 대형마트 수익은 행사 20%가 아닌 나머지 행사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 구매하는 나머지 80% 제품에서 발생을 하고 유수 넷플릭스도 80% 고객 수익이 20% 대형 고객 수입을 압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전통에 반하는 게 생겨났는데 이 전통에 반하는 8대2 파레토의 법칙에 반하는 이 롱테일 법칙이 생겨난 게 결국은 인터넷이다. 그러면 여러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주들은 8대2의 법칙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수익이 나고 그리고 메인이 아닌 큰 회사가 아닌 작은 회사에서 투자 기회를 잡으시면 되는데 뭐 요런 어떤 숫자 비율로 하나씩 걸러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확률을 높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넷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파레토의 법칙이 성립이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인터넷이 더 발달하고 전부 초연결 시대가 될 건데 초연결 시대가 됐을 때 다수의 고객이 더 많은 수익을 발생하는 특정 업체에 이렇게 납품하는 업체보다는 다양한 고객사를 가진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성장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연속 수학 법칙
나선형 패턴. 무슨 얘기냐? 아모나이트, 나선형 패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소용돌이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나선형 패턴이 다양한 생물체나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인계치인데, 인계치에 도달하면 주식시장 반드시 폭락합니다. 어떤 자산이든 똑같습니다. 그 인계치가 뭔지는 알 수 없는데, 인계치에 도달하면 하고 이 폭락을 하고 이 프로그래밍대로 다른 걸 넣어봐도 똑같이 나옵니다. 부동산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심지어 산불도 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반드시 폭락이 나온다. 근데 그게 언젠지 모르고 또 얼마나 온라인 폭락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폭락이 나온다. 이거는 명심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 우리가 장기 투자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도 있는데 보통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폭락이 나옵니다. 10년에 한 번씩 폭락이 나오는데 이 폭락을 피했을 때의 수익률과 폭락을 당했을 때 수익률을 따져보면 당했을 때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만 피해도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피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0억 유예, 대주주 요건 10억 유예 나오기 전까지 현금을 계속 강조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10억 말고 3억 했으면 폭락 나왔을 겁니다. 폭락이 나왔으면 그 폭락을 현금을 가지고 피했다면 아주 좋은 거고, 10억 유예가 결정이 되자마자 제가 주식을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그래서 리스크 회피 비용이 크지 않은 반면에 리스크가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 어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엄청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인계치에 도달했다라는 어떤 기미만 보여도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번 현금화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피하면 엄청난 수익률 개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꽃잎이 하나짜리가 있고 뭐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고, 하나짜리는 없을 거고 5개짜리 뭐 7개짜리 뭐 하나 둘 셋, 뭐 이 피보나치 수열대로 꽃잎의 숫자가 다 존재를 하더라. 31개짜리도 있더라. 오, 굉장히 신기하네. 자연에 그런 게 있으면 주식시장에도 그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고, 소리에 화음을 넣는 거, 이 자연수 정수 비율로만 화음이 들어간다, 만들어진다. 이런 신기한 현상들 모두 이게 숫자로 표현이 되는 이런 자연 속 수학 법칙에서 주식시장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중시하는 습관, 도대체 50%가 뭐냐? 이것도 나중에 한 강으로 다룰 겁니다. 제가 상한가 종목 공략 자리가 요 중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 출발할 때 여기, 상승 출발하면 여기. 왜 도대체 이 50%라는 게 성립을 할까? 그리고 실제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승폭의 절반이든 하락폭의 절반이든.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 올랐네, 많이 오를 만큼 올랐네, 폭락한 종목, 폭락했다가 회복하는 종목, 이쯤 되면 많이 올랐네 하는 자리가 상승폭의 절반, 하락폭의 절반이고, 상승했다가 이쯤 내리면 많이 내렸네, 사볼만 하네 하는 게 상승폭의 절반 자리입니다. 요 자연상태의 숫자. 그리고 투자 종목의 20%, 2200여 개 중에서 한 400여 개만 갖고 그 안에서 찾아야 된다. 나머지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급등락하는 거, 인계치에 도달하면 언젠간 급락을 한다. 급락 후의 회복은 아주 필연적이다. 어떤 주식 위에 다른 자연의 어떤 데이터를 넣어봐도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레토의 법칙, 롱테일 법칙, 자연 속 수학 법칙들이 주식시장의 어떤 영향을, 주식시장의 흐름을 반영을 할 것이다. 이런 법칙들이 주식시장에도, 요걸 갖고 투자의 전반을 재점검해보자. 요게 이번 과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파레토 롱테일 자연 속의 수학 법칙들이 있다. 파레토의 법칙은 상위 20%가 80%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우리가 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뭐 불황이라 하더라도 백화점 주식은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VIP들이 매출 이익 담당하고 있으니까 불황이라 해도 백화점은 잘 버틸 것이다. 이런 거. 네, 그리고 이 숫자의 숨은 법칙. 세상에 다양한 분야에서 78대 22가 나온다. 그 법칙을 해서 22% 손실을 감수를 할 만한 그 금액이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금액입니다. 그리고 78%의 수익을 올렸을 때 만족한다. 그 금액도 기대 수익률입니다. 예, 그리고 이 롱테일 법칙은 인터넷에 출현 이후에 많이 이제 성립이 된 부분들인데, 이렇게 나머지 80%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또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더 초연결 시대가 돼서 롱테일의 법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성장주를 찾는 거고, 그리고 자연석 수학 법칙은 언젠가는 폭락이 나온다. 인계치. 나선형 패턴이든 피보나치든 이 자연수의 비율이든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법칙들이 나온다. 마치 매트릭스처럼. 그래서 이 다양한 법칙들이 주식시장에도 나올 것이다. 그게 10년마다 폭락하는 게 인계치가 도달해서 폭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피보나치대로 뭐 중간에 50% 지지가 되는 것도 그런 것일 거고, 자연수 비율만큼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이 하나면 하락하는 종목이 두 개가 정상적인 어떤 패턴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의 주가 흐름의 어떤 이 리듬도 자연상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일 것이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숫자로 한번 봐보자. 그러면 50%가 지지나 저항 역할을 하더라. 올랐을 때는 지지선, 내렸을 때는 저항선, 이렇게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려갈 때 여기까지는 안 사야지. 고점에서 물타기 해서 고점 잡는 걸 피해주고,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 한계치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서 사는 거는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 도저히 안 내릴 것 같은 가격일 때 목표가를 정하기도 쉽습니다. 저점 매수에. 그리고 투자 종목의 20%만 취급을 하자. 나머지 전체 종목 중에 80%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급락이 나오는데, 그래서 많이 오르고 뭔가 문제가 있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대응을 해 나가자.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이번에 10억 유예처럼, 대주주 요건 10억 유예처럼 피해 나간다면 뭐 신속히 또 주식을 편입을 하면 되는 거고, 그참에 또 뭐 포트폴리오 변경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실제로 폭락하면 그것만큼 좋은 투자의 어떤 성과가 없다. 급락 후에 회복은 필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 법칙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숫자로 돌아가고 주식시장도 숫자로 돌아가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숫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가 흐름 역시 그 숫자에 맞춰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파생되는 게 임계치를 통해서 보는 것, 그리고 이 50% 공략하는 것, 피보나치 활용하는 거, 피보나치 수평 조정 때 활용하는 거, 이런 등등의 파생적인, 이번 10번째 제 이름을 강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10번째 과정에서 파생되는 과정만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학이 뭔가 주식시장의 주가하고 어떤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세상의 어떤 이 물리 법칙과 함께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그 나머지 3개의 과정을 조금 더 깊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어떤 초벌구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